안녕하십니까, 꽃걸음망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정치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엄, 그리고 그 이후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CRS라고 불리우는 의회 조사국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는 한 800여 명 되는 싱크탱크 조직이 있는데요, 각계의 저명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매번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2024년 12월 31일 날 보고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한 보고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CR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지만, 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를 링크해 놓을 테니까, 자,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고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고! 네, 먼저 미국 의회 조사국, 약자로 CRS라고 합니다. CRS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RS는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입니다. 예,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서 한 800여 명의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발표하는 CRS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보고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자, 옆에 보시면 로고 자체에도 국회의사당의 왜 탄 모양?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양을 형상화해서 로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 안에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비슷한 조직을 2007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가 제가 말씀드린 2024년 12월 31일 날, 예, 보이시죠? 예, 2024년 12월 31일 날 발표된 CRS 보고서입니다. 자, 제목 보시면 제목이 살벌합니다. 자, 한국의 위기, 정치적 위기, 계엄과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총, 자, 보면 이제 보시면 페이지 5페이지, 예, 네, 4, 5, 예, 5페이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2페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부터, 자, 그리고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예, 이거는 12월 30일까지니까 이제 계엄도 끝나고 대통령 탄핵 당하고 한덕수 직무대행도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최상목이가 또 직무대행이 된 데까지 여기 보고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번역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테이블은 빼고 번역본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함께 공유하고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번역본으로 넘어갑니다. 번역본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뭐 제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 제목부터 살벌합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제가 색을 좀 입혀놨는데,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포함하여 미국의 이익에 중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다. 미국 정치계에서 상당히 위급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서두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 중도 야당인 DP는 이제 민주당인데요, DP와 그 동맹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고 그렇게 미국 정치계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야당을 친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묘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 군과 경찰을 파견하여까지는 맞는데
회의를 방해하고 당 간부들을 체포하진 않았죠. 예. 회의도 직접적인 회의가 잘 이루어져서 2시간 만에 탄핵이 된, 이제 계엄령이 철회된 거 아닙니까? 회의를 방해하고 당 간부들을 체포했다는 부분은 조금 사실과 틀린데 일단 보고서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정당 의원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170석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108석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 쭉 이건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치적인 대한민국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단계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그 전반적인 뭐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고 파면되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름 또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헌법재판소 판결 시점을 아주 주시하고 있어요. 예, 왜 이 판결 시점을 중요하게 보냐 그러면 미국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거는 조기 선거와 관련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치적 직위에 부적절할 수 있는 여러 법원 절차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종 판결에서 선거법 뭐 위반 이런 식으로 걸려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 좋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 대표는 부패, 선거법 위반, 북한으로의 불법 자금 이체에 연루된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출마를 금지하는 2024년 11월 선거법 유죄 판결에서 지금 현재 항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정치계에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마 특히 여기 북한으로의 불법 자금 이체라는 요 연루 혐의, 여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다른 소식통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표일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타임라인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계엄이 시행된 6시간 동안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그들은 정치적 분쟁이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일부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였다.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직무대행과 통화하여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 지금은 퇴임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덕수 직무대행에 대해서 상당한 신임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정학적 의미에서 미국 정치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한국을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조율했다. 예, 외교적인 거나 이제 반중, 반북, 반공에 대해서 미국과 결을 비슷하게 가지고 갔다고 나름대로 좋게 평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니까 반대적인 그런 정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내놓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의회의 첫 번째 탄핵 동의안은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이상한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으로써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탄핵할 때는 이 내용은 민주당의 이 대표가 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계에서는 그래서 여기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치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 이런 거는 제가 밑에 설명란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내용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고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은요. 자,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직무 해체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정치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또 앞으로 어떻게 미국이 대응을 하고 할 것인지 판단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여기고 억제력을 강조하는 북한에 대한 비교적 강경한 정책에 반면 한국 지금 진보, 여기는 진보 이제 좌파 말하는 거죠. 민주당 말하는 겁니다. 주의자들은 참여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리고 일본 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하여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국을 세계적 중심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미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계적인 중심 국가로 만들려고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많은 한국 진보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세계적인 한국이 중심 국가가 되는, 그러니까 자유진영의 꽃이 되는 것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비판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이건 미국 정치인들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자, 이전 대한민국 지도자들보다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 이걸 누가 많이 했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이 대표 이름이 또 나옵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자, 그리고 반중에 대한 쎄쎄 하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되어온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대, 이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한 타협을 수반하는 접근 방식으로, 그렇죠. 한일 관계도 고려해가면서 일본하고 관계는 가지고 간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하고는 지금 당장 세계적인 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또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이. 자, 이 대표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일이라는 그런 개념의 보고서입니다. 사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 타임라인을 생략하고, 자, 이게 실제로 설명드릴 내용은 끝났는데, 그리고 이 문건은 그냥 저작권 없이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이게 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란에 이 원문을 내가 링크 해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링크 그냥 그 CR에서 가서 찾아보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조치를 해서 서비스에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로드 필요하시면 받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번역본도 그냥 같이 이렇게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번역본은 제가 이렇게 줄 꺼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냥 PDF 파일로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 CR에서 보고서. 자,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미국 정치계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이 보고서에는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 이름이 여러 번 거론이 되죠. 당연히 이번 계엄과 탄핵의 당사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여러 번 나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도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 내용,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기 바라고요. 미국 정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다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작년 12월 31일 날 발표가 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고민을 하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이지만 이미 당선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인 시기에 보고가 된 보고서라는 부분 잘 생각을 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보고서이므로, 자, 이것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취임을 한 후에 업데이트 버전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 그리고 계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재판에 관한 내용들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새로운 보고서가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자료가 또 보고가 되면 그때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